안녕하세요. 남편이랑 결혼 2년 차예요. 저희는 아기 낳기 전까진 매년 연말에 양가 부모님께 올 한 해도 감사했다는 의미의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건 결혼 전에 약속한 거고 서로 원하던 일이었고요. 작년에는 거창하게까지는 못해드렸고 소소하게 스카프, 넥타이 선물 정도를 드렸어요. 현찰 조금이랑요. 선물도 현찰도 양가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대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선물인데요. 저번 주말에 남편과 백화점에 선물을 고르러 갔어요. 올해엔 성과금도 받았고 작년보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서 선물 예상 금액을 조금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드릴까 하는 품목도 정하지 않았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보자 했었는데 남편이 부모님께 겨울 패딩을 사드리고 싶다 해서 저도 좋을 것 같아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 곳들이 흔히 말하는 명품 패딩 브랜드였어요. 150 정도는 기본인 곳들이요. 헉 하긴 했지만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다 싶고 또 돈이야 아직 둘 다 젊으니 열심히 벌면 되지 하며 웃으면서 골랐고 남편은 170만원대의 시어머님 패딩과 200만원 정도의 시아버님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기분도 좋았고 패딩의 퀄리티나 무게감이 정말 가벼워서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다고 저도 호응해주고 아무튼 잘 샀다 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사는데 남편이 다른 층도 가서 보자 하더라고요. 당연히 명품관, 명품 브랜드들은 다 그 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싶어서 아니야 2층에 다 있는 거야. 나도 부모님 패딩 종류로 보고 싶어서 했더니 그런데 자기야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저기 다른 층에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 번에 이해 못하고 자기 것도 사려고 물어봤더니 일단 가보자 하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남편 손에 이끌려 아웃도어 있는 층에 갔더니 자기 혼자 신나서 이거 장인어른께 어울리실 것 같아 하며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좋게 웃으면서 농담 섞어 얘기했어요. 시부모님 건 명품 브랜드인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아웃도어야? 다시 내려가서 골라보자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아웃도어가 잘 어울리신다나?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울 아버지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평소 스타일에 더 맞는다네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 아직도 제가 좋은 옷 사드려도 그 옷은 아끼신다고 고이 장롱에 놔두시고 유행 지난 브랜드 없는 당신 옷 꺼내 입으십니다. 워낙 절약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 가격 보면 화들짝 놀라셔서 뭐든 선물할 때 가격표, 택 떼고 드리죠. 그래도 당신 눈에 비싼 것 같다 싶으시면 일단 아끼고 보세요. 그렇다고 남편 지가 뭔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합니까? 혹여 제가 우리 부모님 거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사자 해도 남편이 아니야 같은 브랜드급으로 사드려야지 하며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빈정이 확 상해서 그래서 그 아웃도어 패딩 39만원짜리로 사자는 거야 지금? 하니 개미만한 목소리로 아니 이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본인 부모님은 고상하고 우아하셔서 명품 패딩이 어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웃도어 패딩이 어울릴 것 같다는 남편. 금액이 5배 차이가 나는데 여지껏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싶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게 얼굴 붉히고 백화점에서 싸울 수도 없고 선물 고를 기분도 당연히 아니라 집에 와서 싸웠는데 남편은 자꾸 순진무구한 척 자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장인어른은 그 39만원짜리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이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했을 뿐이라고요. 가격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계속 앵무새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순수한 척 하는 게 어이없어 다다다 쏟아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제게 화가 난다면서 적반하장이었거든요. 그 후론 서로 무시하고 냉전 상태였고요. 그러다 제가 어제 칼퇴하고 백화점 들러서 저희 부모님 선물 엄마 핸드백 200만원, 아버지 명품 패딩 200만원 돈 지르고 왔네요. 그거 쇼핑백 들고 집 가니 경악을 하면서 소리치며 상의도 없이 샀다고 화를 내던데 저 정 떨어서 어떻게 살죠? 남편이 이건 아무리 싸웠어도 부부 사이의 배려와 신뢰의 문제래요. 그 큰 금액을 상의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네요. 지 부모는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도 아닌가요? 남편에게 이 글 좀 보여주려고요. 제가 정말 부부의 신뢰를 깬 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하고 말하고 욕이라 읽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후기가 많이 늦어졌네요. 죄송해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저 이혼합니다. 축하받아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직 멍해요 사실. 우스운 게 남의 일이면 저 같아도 당연히 바보처럼 뭘 묻는 거야. 바로 이혼이지 싶을 텐데 막상 제 일이 되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은 떨어졌는데 쌓아온 추억들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생각나고 가끔은 먹먹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덮고 넘어가자니 평생 같이 살면서 시시때때로 꾸준하게 생각나서 화병 날 것 같고요. 저를 무시했거나 저한테만 상처를 줬다면 부부니까 그래도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부부 상담을 받던 이런저런 시간을 두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남편이 한 짓은 내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한 거고 그 속마음을 대놓고 들켜놓고도 미안하다는 마음조차 갖지를 않았으니까요. 이런 폐륜 짓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대인배도 천사도 아니니까요. 그날 제가 쓴 글에 링크를 보내준 후에 전 남편이 난리 날 줄 알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무반응이더라고요.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링크를 세상에 본인 누나한테 바로 보냈네요. 형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속도 깊으시고 여러모로 좋으신 분이셨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형님한테 머리채 잡혀서 시가에 끌려갔기 때문이고요.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형님이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글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느냐고, 보태거나 빠진 내용이 있느냐고요. 남편은 거기서 여전히 쫌생이 같고 비열한 모습으로 자긴 이래서 이랬고 정말 순수하게 장인어른은 아웃도어가 어울릴 것 같아 추천했을 뿐이었고 근데 제가 먼저 화나서 큰돈을 상의도 없이 자기 보란듯이 싸우자는 식으로 써버리고 왔다.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와중에 제가 부모만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공공연하게 익명성에 숨어 글을 올렸다고요. 만천하에 자기가 몹쓸 놈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어쩌셨는지 형님이 무슨 얘기를 남편에게 했는지는 전 몰라요. 형님께서 남편이 이렇게 철이 없다고 제게 전해주신 얘기가 이게 전부거든요. 이제 남남이 되겠지만 저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되긴 싫으니 시부모님 탓 안 좋게 뒷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큰 팩트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언지를 미리 하셨고 시가와 저희 친정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항상 둬야 한다고. 남편은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고 시아버님과 형님께서 제게 여러 말씀들로 붙잡으셨지만 뭐 그뿐이었어요. 비겁한 남편은 그 와중에도 누나 뒤에 시부모님 뒤에 숨었고 전 이혼 조정으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갈라서고 싶었으나 쫌생이 기질이 어디 가나요? 난 안 해, 난 못해 시전하고 있으니 제가 결단 내야죠. 이 과정에서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큰 뜻을 다시 한번 제대로 느꼈네요. 제가 독한 년인가요? 저희 아버지랑 엄마 요즘 저만 보면 눈부터 붉어지셔서 제대로 큰 불효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죄송했거든요. 괜히 울컥하고 죄송해서 눈도 못 마주치겠고 근데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얼큰이 취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거실에서 스치듯 지나가시는데 무덤덤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욕 받네. 개안타 하면서요. 그냥 그 말씀에 왈칵 눈물이 났네요. 그 짧은 무심한 듯한 몇 마디가 세상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끝맺어야 하나요? 제 일처럼 분노해 주시고 같이 열올려서 욕도 해주시고 위로도 조언도 해주셔서 저도 댓글 보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얼굴도 빨개지기도 했다가 눈물도 찔끔 흘렸어요. 잘했다고 스스로 위안 삼기도 했고요. 말씀들 너무 감사했어요. 2022년에 저는 아마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평온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남편 본인은 370만원을 부모님 선물로 써놓고 아내가 400만원 부모님 선물로 썼다고 큰돈 쓴 아내 잘못이라니. 진짜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친정 시가 차별 두라고 남편 코치하는 시어머니에 본인이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이 변명 저 변명 늘어놓는 남편에 꼭 소송 이혼 가셔서 모든 것 증거 남겨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앞으로 재혼한다고 했을 때 똑똑한 여자라면 이혼 판결문 가져오라 할 테니까요. 2번 댓글. 본가와 처가 차등 두라고 했다고 그거 따른 남편은
진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잘못보다 쓰니가 자기 망신시킨 것만 생각한 것 보니 그저 본색이 드러난 것 같아요.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코스프레하다 이제 결혼이 완전한 것 같으니 인성 본성 다 들킨 거예요. 3번 댓글. 그때 당시 글을 봤던 사람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후기지만 얼른 마음 추스리시고 다시는 그런 사람과의 인연이 없길 바랄게요. 2022년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머리채 잡혀 끌려가서도 한다는 소리가 순수하게 잘 떨궈내셨어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신우라는 분이 그래도 아예 생각이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본인 동생 이혼남 꼬리표 만드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잡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잘하셨어요. 4번 댓글. 살면서 엄마 말 안 들은 적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본가랑 처가의 차이 두라는 엄마 말은 참 칼같이도 쳐들었네요. 5번 댓글. 이혼 못하는 부부 중 가장 멍청한 부부는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새끼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픔, 슬픔 참고 결혼 생활 해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이혼 후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게 효도입니다. 6번 댓글. 결국 시어매가 문제였던 거네. 거기에 동료에서 그 말 듣고 진짜 지네 집만 더 잘해주려 했던 남편도 똑같고 그래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7번 댓글. 와 그래도 아이 생기기 전에 그 370만원이 님 앞으로 평생 30년 40년을 구제해준 거라 생각해요. 후기에서도 글쓰님 성품이 느껴지는 걸 보니 글쓰님 부모님이 자식 농사 잘 하신 것 같아요. 글쓰님 앞으로도 응원만 보낼게요. 힘내세요. 배대처럼 이혼 판결문 박제해 두시고요. 8번 댓글입니다. 그 글 보며 천년의 사랑도 식겠다 싶었어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9번 댓글. 그 엄마의 그 자식이었군요. 시누이도 결국 그 자식이 맞았을 거고. 잘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으셨으니 힘내세요.